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주급 1위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현중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출발할 거고요. 오늘 드디어 Part 7 들어간 날입니다. 잘 보시고요. 지금 순서대로 강의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Part 7만 약해서 이 챕터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Part 7은 RC 파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장 끝판왕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론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얘기하는 것들을 잘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세요. 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지켜주세요. 하다 보면은, 굳이 뭐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읽어버려야지 라고 하시게 되면은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안 풀릴 것이다. 오늘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Part 7입니다. 긴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긴 지문인데 문법 어휘가 아닌 독해력과 내용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강의를 15강에 걸쳐 했었는데 거기 나왔던 문법이니 뭐 분사니 관계절이니 사실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받쳐준다면 풀 수 있고요. 어휘도 단어를 다 모르시더라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긴 지문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지문 내용에 따라서 내가 맞추는 거기 때문에 보기를 잘 보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패러프레이즈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쓰기입니다. 이거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Part 7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 말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패러프레이즈 뭐냐면 210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자, 동의어로 바꿔쓰기가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서 사용된 단어나 구를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요거 좀 잠깐 다시 봐주시면 지문이 있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거고 보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안 읽히면 나도 모르게 본문에 나온 단어만 보기에 찾고 있을 겁니다. 선택지 그거 찾고 있을 겁니다.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너 안 읽히니까 지문에 나온 단어만 보기에 찾고 있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선택지에 나오면 기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뜻이 같이 바꿔 쓰는 패러프레이즈가 벌어지는 겁니다. LC 공부하실 때도 Part 2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발음이나 똑같은 단어가 들리면 오히려 오답이거든요. Part 7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단어를 어떻게든 바꿔 쓰려고 노력하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가 동의어로 바꿔 쓰기인데 이런 형식입니다. 답도 띄워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아보면 자, 무엇이 나타나 있냐? About the offer, offer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본문에 이런 거 있거든요. Following discount, 이어지는 할인들이 are available,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한테요? First time customer, 첫 구매 고객, 첫 고객에게 이 할인들이 제공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first time 쓰면 되지. 근데 굳이 바꾸는 겁니다. New customer, 이렇게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좀 읽어봤더니 뭐 할인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스토어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래 그 할인은 당연히 그 가게에서만 되겠지. 상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문 안에서 묻는 건데 단어를 바꿔 쓴다 이런 식으로 동의어 찾기 나온다는 개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 그래서 지문에 사용된 단어나 구를 포괄하는 개념, 즉 더 큰 범주의 표현으로 바꿔쓰기입니다. 이런 거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what is state about, 무엇이 언급되어 있느냐, 이 고유명사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항목이 나와 있었고요. 이 항목이 뭐 providing reliable tax advice니까 모두 세금 조언을 제공하는데 개인 그리고 가족 고객 그리고 작은 사업체 그리고 기업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얘가 답이었었고 they serve both 그리고 and죠. 둘 다입니다. 개인과 company. 굳이 또 corporation 쓰면 되는데 이 두 가지 합친 개념이죠. 여기 보시면 small business와 기업체 합친 것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개념을 해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답을 제가 읽어봤더니 they've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40 years. 40 years, 아까 years 본 것 같은데 years 막 그래 저기는 38년 반올림해서 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잘 매칭해가지고 바꿔쓰기가 잘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대충 보시면 ride bus, 버스 타는 거니까 us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것이고 cardboard, newspaper면 paper product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region's best known painter가 되면 local artis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개념 기억하시면 세 번째입니다. 요약해서 표현하기입니다. 지문에 사용된 구나 문장을 더 짧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다. 결국
같은 맥락이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읽어봤더니 with diverse items designed to impress any gourmet, I had difficulty making up my mind. 그래서 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어떤 미식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상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the variety of 죄송합니다. 그냥 더 variety네요. variety on the menu입니다. 또 종류 따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문에서는 impress가 인상을 주다거든요. 그래서 미식가들이 인상을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 인상 주는 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종류가 답이 될 수 있다. 종류도 꽤는 다양성이라는 뜻도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다양성이 맞겠네요. 다양한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개념적으로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패러프레이징은 추론해서 바꿔쓰기라고 했는데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문맥상 의미를 추론해서 의미가 통하는 다른 표현을 바꿔 쓰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또 질문을 봤더니 그죠? 정오에 뭘 할 것이냐 이거였었는데 10시 16분, 17분에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17분에 뭐라고 했냐면 굿, 좋아. 그러나 It's going to be a working meal. 아마 일하면서 먹는 식사가 될 것이야. We need to go over the slide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 For our design presentation. 그죠? 그것 동안.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슬라이드 좀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아이기 때문에 얘들이 뭘 할 것 같으냐? 정오되면 점심 먹어요. 점심 먹겠죠. 추론 내내. 점심 먹는데 그때 워킹 할 거고 슬라이드 볼 거니까 프레젠테이션 리뷰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도 해볼게요. 추론이 사실은 그래요. 이따가 뭐 보시겠지만 Part 7의 지문 유형을 보셔도 이런 추론이 되게 중요하고 뭐 suggest나 뭐 imply 같은 게 나오면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At any branch of blah blah. 어떤 지점에서도 이런 맥락이니까 business multiple location. 어떤 지점에서도 지점이 여러 개 있다는 소리니까 다수의 로케이션이 가능한 거고요. 1940년에 설립이 되었다. 이해가 되겠죠. For many years, 수년간 운영을 해왔다. 그죠? 지금이 뭐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Be posted every few minutes. 게시됩니다. 매 몇 분마다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개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러프레이즈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뭘 갖고 있냐면 질문 유형별로 접근해 볼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Part 7은 긴 지문이 있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 유형, 질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목적인데 주제 목적은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뭐 우리가 다음 강의가 이제 그 지문 유형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어떤 지문 유형이건 주제 목적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부의 주제나 목적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 진짜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그 느낌을 좀 기억해 주고 가보면 좋습니다. 이런 어휘 모르시면 안 됩니다. 토픽은 아실 거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파란색은 보세요. 무엇이 설명되고 있느냐,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죠? 이게 주제겠죠. 무엇을 토론하고 있는 중이냐, 이게 주제겠죠. 무엇에 관한 것이냐, 주제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purpose, 목적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왜 쓰여졌느냐, 목적이겠죠. 이런 것들 잘 보고 활용하셔야 되고요. 뭐 단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This is a reminder that. 이거는 상기시켜주는 거야. 대니아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쭉 읽어보시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I am writing to confirm your reservation. I am writing. 실은 중입니다. 확정해 주려고요. 목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부분 보셔야 되는데 제목도 좀 중요해요. 이메일이나 기사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막 본문만 빨리 보려고 해가지고 본문 들어가지고 본문만 읽고 있는데 제목의 한 줄만 잘 읽어도 전체 줄을 추론할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을 절대 가볍게 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두 번째 서두와 또 후반부에 주목하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책에서도 그랬지만 첫 부분에 주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이니까 다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끝부분의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끝부분에 가서 뭔가 제안이나 요청상으로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짐작하셔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첫 부분이 한 90%예요. 90%고 아니 한 95%라고 할게요. 그리고 후반부가 5%다고 짐작하셔서 좀 주제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Why did Miss 해론 씨가 왜 보내느냐?
목적을 묻고 이메일의 목적을 묻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짐작해 주시고요. 근데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크루즈예요. 배 관련인가? 읽어봤더니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I went on one of your boat tours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첫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제는 아닌 것 같아. 저번에 했는데까지 나왔으니까 즐겼는데까지 했으니까 요건 뒷부분에 있었고요. 뒤로 갔더니 could you offer 너 제공해 줄 수 있어? 할인을 그래서 할인 달라는 거구나. For a group of 25 students 25명 할 건데 할인할 수 있니? 또한 would you be able to arrange a simple lunch? 간단한 점심을 좀 arrange 해줄 수 있니? 마련해 줄 수 있니? Please let me know. 알려줘. What you can do for us. 네가 해줄 수 있는지 짐작으로 했으니까 주제 목적은 얘는 특이하게 뒷부분에 나왔었죠. 그죠? 뭔가 다수 단체 이론이 갈 건데 할인되니? 그리고 음식 마련해 줄 수 있니? 이런 정도로 물어보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D였었고요. 일단 보시면 그 A, B, C, D가 다 투부정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투부정사에서 공부했을 때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기억나? 부사용법 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공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가시면 됩니다. 한 이유는 요청하기 위해서 스페셜 어레인지먼트 아까 어레인지 마련해 줄 수 있겠니? 25명 하는데 식사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요청하는 거니까 D로 고를 수 있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문제. 근데 예시로 든 문제가 사실은 그 뒷부분에 목적이 있었는데 또 얘기할게요. 드물어요. 사실은 앞쪽에 잘 나오니까 그렇게 인지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세부사항 문제라고 했는데 세부사항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짚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 꼼꼼히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 문제 많이 내겠죠. 지문 전체를 다 활용해서 문제 낼 수 있으니까요.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다 짐작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말 되게 중요하네요.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잘 보셔서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청사항입니다. 요청사항의 질문 유형 보셔야 됩니다. What request? Okay? What encouraged? What asked? 이런 식으로 무엇을 요청하느냐, 무엇이 뭐 독려되느냐, 요청받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청사항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부사항도 많이 묻는 것이 연락하는 이유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이면 매칭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뭐 이런 식이죠. 잘 보세요. Parking spaces are available. 주차 공간이 이용해야 for a fee, 요금이 있고요. 라고 했는데 질문이 이런 식인 거죠. What feature, 어떤 특징이 있느냐. Renters at blah blah. 거기 렌터들이 need to pay extra to use입니다.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까 이 요금으로 주차할 수 있었잖아요. 파킹 게러지 결정해주는 그런 맥락일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짐작해 주세요. 가볼게요. 자, 세부상 문제 풀이 전략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 좀 강조할게. 뭐냐면 팟7은요. 내가 그 문제를 읽을 때 내가 단어를 다 알고 문장이 해석이 돼도 키워드를 잡을 수 없다면 풀기 힘들 것이다. 근데 키워드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어떤 토익식을 보셔도 이 질문에 키워드의 정답이 뒤에 나와 있는 건 없다. 키워드는 내가 잡을 건데 내가 읽다가 눈에 탁 튀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키워드를 잡으셔도 돼요. 왜? 어차피 파트 7은 여러분의 상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문 안에 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키워드로 잡으셔도 그 키워드는 본문에 있을 것이다. 눈에 탁 튀는 걸 키워드로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느낌적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런 게 좀 확률이 높죠. 고유명사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자주 얘기할 건데 대문자랑 숫자입니다. 대문자랑 숫자가 보이면 보통은 키워드가 된다. 대문자는 뭐예요? 사람 이름, 회사 이름, 지역 이름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숫자는 뭐예요? 금액, 그죠? 날짜, 시간 이런 거 나오면 잘 체크해 두시면 찾기 쉬울 것이다. 전략입니다. 전략은 이제 대조를 하셔야죠. 선택지랑.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요겁니다. 어떻게든 바꿔 쓰려 노력하기 때문에 잘 잡았는데 바꾸지 못하면 틀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가보겠습니다. 자, 짧은 질문을 읽어볼게요. What special deal is offered? 뭐가 눈에 탁 튀세요? 빨간색이긴 하지만 스페셜 딜이 눈에 띄잖아요. 그죠? 특별 거래, 좀 의역하자면 특별 혜택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본문에 가봤더니 뭐 나옵니다. 쭉쭉 읽어가다가 막 설명하죠. Imagine a boxing around 블라 막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막 혜택 같은 얘기 나옵니다. 읽어봤더니 to say welcome, 웰컴을 말하세요.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we will give you your first four order 처음 4개의 주문에 at 20% 할인해 줄 거래. in addition. 이런 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트 6에서는 이게 문제 답으로 나왔죠. 근데 파트 7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속 부사 같은 자리가 나오게 되면 그 뒷문장은 답이 좀 잘 나오거든요. 인지하시고. 추가적으로 will ship your first order with no delivery charge입니다. 그래서 무료 배송해 줄게.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혜택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료 배송도 이렇게 바꿔 쓴 거죠. New customer first order will be delivered for free. 무료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222페이지고요. 222페이지까지 왔네 벌써. 그죠? 222 잘 따라오시고. 자, not to로 추론 문제입니다. 일단 요거는 세부상 문제랑 좀 비슷하죠. 왜냐면 아닌 거, 맞는 거 어차피 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맞는 거 고르는 거는 좀 쉬울 수도 있다. 아예 아닌 거 지우면 되니까. 근데 아닌 거 고를 때는 나온 거 3개를 지워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추론 문제는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 추론 문제는 정말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유출을 해야 돼. 머리도 좀 써야 돼. 그래서 요거는 한국어적인 어휘력도 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할 수 있다는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이 전략으로 갑니다. 키워드는 항상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키워드의 정답은 없으니 눈에 탁 튀는 것을 잘 잡으면 된다. 그리고 지문에 명확한 키워드가 없이 지문 전체나 특정 인물에 대해 묻는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그죠? 보기 A, B, C, D에서 키워드를 잡는데 사실은 거의 문제에서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문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찾고 정답을 고르면 되는데 키워드가 사실 모여 있으면 좋겠죠, 그죠? 보기가 4개면 4줄에 1개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좀 찾기 힘들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파트 7은요. LC 파트 3, 파트 4랑 비슷한 게 있어요. 파트 3, 파트 4는 한번 들을 때 문제 3개가 있죠. 보통 첫 번째 게 풀리고 세 번째 게 풀리고 두 번째 게 풀리고 그러진 않죠. 보통 순차적으로 풀리잖아요. 근데 파트 7도 무조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도 순차적으로 고를 수 있을 테니 그런 느낌 기억하셔서 차례대로 잘 보셔도 좋다. 자, 이런 식일 겁니다. 자, 질문 좀 볼게요. What is suggest about? suggest는 제안하다가 있어요. suggest, 제안하다. 근데 about가 쓰게 되면 암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고유명사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 키워드는 당연히 이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죠? 또 혹시라도 좀 애매하다면 선택지에서 키워드 잡아볼게요. A는 좋은 키워드가 긍정적 리뷰일 것이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일 것이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지점일 것이고 세 번째는 변경했다, 운영시간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더 눈에 잘 띌 겁니다. 자, 본문 가봤더니 첫 번째 I wanted to check your availability to come to 고유명사 나왔어. 아까 잡았던 거. 그죠? Update picture for our website 업데이트 했는데 가볼게. We've made significant improvement. 뭔가 상당한 어떤 개선사항들이 있었는데 to a facility에 particular 특히 our outside sitting are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얘가 지금 주로 말하는 것은 외부에 앉아있는 어떤 시팅, 좌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 리뷰 아니고요. 그죠? 두 번째 지점도 아닌 것 같고 운영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맞겠죠. 의미상 B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짐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요거 나와 있는데 시간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문의 시간 이거 하지 마시고 시간 변경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셔서 내용상 봤을 때 상당한 이 임프루먼트가 좀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임프루먼트는 뜻이 이래요. 개선이라는 어떤 그런 추상명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개선 사항을 말할 수도 있다. 컨텐츠, 내용, 뭐가 개선됐는데 그게 하는 건데 그게 어디 개선됐냐면 우리 시설에 특히 야외, 좌석에 그걸 리모델링 했다는 소리겠죠. 오케이. 자, 됐고요. 이어서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동의어 문제입니다. 요거 좀 중요한 건데
파트 7 좀 하시다 보면 동의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파트 6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어휘 고르기 문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어휘 고르기에서 그 단어나 문장 고유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이기 때문에 문맥이 중요하다. 얘는 파트 7입니다. 그러면 더 문맥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단일 지문에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복수 지문 2중, 3중이라면 두 번째는 그 양식이 봤을 때 거기 그 단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만 잘 찾고 동의어만 잘 찾으시면 돼요. 자, 요건 제가 과제로 좀 드릴게요. 과제 검사는 하진 않겠지만 잘 해주시고 빈출되는 다이어 표현들입니다. 다의어, 뜻이 많은 것들이니까 좀 보시고 이 중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단 한 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아셔야 되고 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빈출 동의어도 마찬가지. 괄호 안에 등호 표시 있는 어휘까지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셔서 꼭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동의어 문제는 일단 자, 제시어가 속한 아까 그 문제에 있었던 그 동의어를 찾아야 되는 그 단어가 속한 문장의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모를 수도 있어.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 얘기 마저 할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 찾아보시죠. 보통 그 사전에 영어 단어 뜻이 한 개밖에 없나요? 아니죠. 보통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뭘 외우냐면 제일 위에 있는 뜻만 외우죠. 근데 파트 7 동의어 찾기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뜻과 다른 뜻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단어 고유의 뜻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맥이 중요하다. 그 느낌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동사 어휘를 묻고 있다면 뭐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중급자는 아주 고급자가 되시면 제가 뭐 중급 강의하거나 고급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데 동사 어휘 문제는 토익에서는 주로 타동사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타동사 뭘 가지죠? 목적을 가지니까 목적어의 짝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어휘 동의어 찾기 나오게 되면 목적어와 또 관계를 지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 느낌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동의어 찾기 문제였었고요. fit과 많은 거 고르셔야 되는데 fit이라면 적합하다, 어울리다가 좀 있고 또 fit이라고 하면 왠지 또 막 또 뭐 fit, 이거 fit, 근데 옷의 fit인가? 측정하다, 뭐 A, 뭐 될 수 있거든요. 가볼게요. 문맥이 중요하니까. 자, 여기 있었으면 여기 읽어볼게요. 더 매거진 잡지가 된 그리고 send 보낼 것이다. 보낸다. survey 설문조사를 to employees 직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that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fit is criterion 어떤 기준에 fit하는 이런 맥락입니다. 기준에 fit하는 좀 우리나라 말로 해서 기준에 맞는 적합한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답은 match였습니다. 그래서 match는 뭔가 부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기준에 부합하는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 개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fit 뭐 이런 게 막 중요한 게 아니고 문맥상 기준에 부합하다니까 매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실 처음 보는 게 아니다. 그죠? 파트 6 문제 풀이할 때 문장 삽입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많이 외쳤던 거 기억나세요? 뭔데요? 뭐야? 뭐죠? the, this 대명사. 죄송합니다. 그럼 기억하셔서 여기서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갑니다. 문장 삽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문 구조 파악을 해가지고 문에서 삽입문이 들어갈 단락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따 볼게요.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그 지문 안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자리에 맞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넣어야 돼. 지문 안에 넣어야 되는데 자, 잘 봐. 제시된 연결을 활용하죠. 친숙한 거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나 파트 6 moreover 게다가 그러므로 그래서 뜻만 알고 있었다면 훨씬 더 좋다. 자, 얘를 넣어야 돼. 근데 얘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므로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앞에 나온 문장 내용의 결과겠구나. 이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읽어봤더니 이상적인 후보자는 should be 이어야 합니다. in good physical condition 좋은 피지컬 상태가 돼야 된대.
그러면 앞쪽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직업은 요가입니다. 싣고 내리는 거, 무거운 장비를. 그러므로 몸 좋아야 된다. 이러면서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출제자에도 그때 6에도 얘기했지만 해석으로만 푸는 게 하는 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잡아가시면 좋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왔습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the, these 대명사. 자, the, these 대명사. 더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문장 넣어야 돼요. 대명사 보이시죠? one of them. 앞에서 말한 복수명사 중에 하나가 will feature. 그죠? 뭐 특징을 한대요. 뭘 특징을 해? 어떤 요리들을, 어떤 요리사에 의한 요리들을. 요겁니다. one of them. 요리사. 요리. 그죠? 자, 또 호텔은 가질 거다. 6개의 식당을요. 그 어떤 뭐 건물에 이러면 되겠죠. 자산이니까. 그래서 근데 6개 그 중에 한 개는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매칭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문제 풀이를 아까 얘기한 겁니다. 삽입할 문장에서 the, these 되면 이런 것들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It would have been hard to see. 보기 어려웠어. Okay? And do so much. 되게 많이 하기 힘들었어.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 없이는. 그럼 뭐야? 뭔가 좀 어려운 일을 하게 해주는 그가 있구나. 그가. 얘가 들어간 문장 앞쪽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가 나와야겠구나. 이 문장 넣어야 됩니다. My wife and I recently traveled to Slovenia에 갔는데 우리 예약했다 방문을 Garmin Travel 여행사겠죠. 그들의 전문 지식의 덕분에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됐다. 아직 그는 안 나왔습니다. 1번 아닌 것 같고요. 2번이 좀 함정이었죠. 2번. 왜냐하면 여기 좀 나오거든요. 아까 여기 헬퍼가 있었기 때문에 짐작이 가는데 앞쪽에 she예요. 여기 나왔던 이 사람은 그녀다. 그녀. 낚이면 안 된다. 그래서 3번 가시게 되면 얘는 여행 일정 짜는 걸 도와줬고요. itinerary. 얘는 가서 호텔 갔고 막 했는데 그죠? 이 사람 이름이 나왔죠. 이 사람이 그 여행 투어 가이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메르스 공항에서 만났고 잘 해줬고 attraction 어떤 명소들을 그죠? 명소로 데려가졌고 아주 놀라웠다. 그의 추천들이 for where to eat and other things to do were much appreciated.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가면 그의 도움 없이는 그런 것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잘 어울리겠죠. 3번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풀어가시면 되겠다. 자,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훑어드린 것들 잘 인지하셔서 지문에 적용하셔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자, 요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일단 오늘 파트 7 출발하면서 요령들을 많이 짚어드렸는데 파트 7은 절대적인 학습량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파트 7 강의할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요령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있어야 읽을 수 있어야 할 수 있다.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어로 된 토익 비슷한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토익 시험 보고 요령만 다 외운다고 읽을 수 있어요? 읽기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풀고 나서 해설지를 참고하든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 그래서 파트 7의 문장 하나를 파트 5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5는 막 찾고 끊고 막 다 하는데 7은 해설지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꼼꼼히 잘 보시고 요거 기억하세요. 풀 때는 빨리, 리뷰는 천천히. 파트 7은 요거 기억하셔서 지켜가시면 빨리 실력이 될 거니까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